국정감사년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던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님 질의입니다. 박근혜 의원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겠지만 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2004년도에 26조, 작년에는 36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고 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출도 매년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는데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경증 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암과 같은 그런 큰 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가족이 아주 파탄이 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럴 때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만의 경우는 중대 상병제도를 도입해서 31개 질병군 200여 개 질병에 대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춰주거나 면제해줘서 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소득 계층별로 차등해서 고소득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국가가 중점 관리하는 중증 상병을 현재의 3대 질환에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대만과 같이 중증 상병에 대해 보장성을 좀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공단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말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소득 계층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안보다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한일 보험에서 그 당연 지정계로서 이 건강 보험 공적인 사회적 구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보장성 강화는 큰 축으로는 하나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옛날에 가난한 분들이 중증 질환에 하면 가산이 파괴되고 집안이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적 구조로 해야 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 사회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한테 다만 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지금 우리가 한 64.6% 정도 됩니다. 지금 4대 암은 한 70% 조금 넘는 75%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대만과 같이 거의 돈 없이 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10%를 5%로 또 이번에 인하를 하고 합니다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중증 질병 상병에 대해서 실제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만 확보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특히 지금은 정부 그 6개월 이상 개인 부담 200만 원이 넘으면 국가 부담인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 나누지 않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서로 계층별로 해서 더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명령해서 이러한 중증 질환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장성이 강화돼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점 관리하는 그 중증 상병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고 또 본인 부담 상한액도 상품화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위 50%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낮추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소득 계층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 차상위 계층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사이에서 사실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차상위 계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한 명이라도 이런 큰 병에 걸리면 살 길이 막막해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계층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소득 수준 하위 10% 내지 20%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안보다도 상한액을 좀 더 낮추는 그런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 문제는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그 입법에 적극 그때 관여를 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제도 시행 초기지만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문제입니다. 일본은 40대 이상만 보험료를 내지만 노인 인구의 11%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면서도 단지 3%의 어르신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적하신 말씀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는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등급 3등급 이상으로 결정해서 한 3.3%, 3.6% 요 사이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A형 4등급까지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때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확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의원님 저희들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한 2,260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좀 많이 부담하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그 사회보험료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올리려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 4, 5등급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시군구 지역보건 복지정책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데 이분들도 결국은 장기보험, 요양보험 대상으로 이렇게 돼야 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전향적인 그 정책 방향을 이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의 문제인데요. 지금 대상자 수는 17만 명인데 시설 정원은 6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상자 대비 시설의 정원 수가 34% 수준인데
광주권 경우는 18%, 대구권은 12%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의 종로구는 83%지만 양천구는 5%에 불과한데 이런 그 시설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편중 편차가 있고 또 시설 자체도 보면은 그 아주 좋은 시설이 있고 아주 참 그 낙후된 시설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직접 여러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수도권 같은 데서는 조금 이게 혐오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장소에 어떤 장소에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확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그걸 허용을 해주신다면은 공공적인 공공기관이라서 이런 게 아주 모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법인이라든지 재단 이런 데도 많이 권유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많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이제 시설을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선진국 예를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렇게 점차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설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편중 완화를 포함해서 이용자 편에서 좀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 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1등급은 240시간, 2등급은 120시간만 교육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81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9분이나 되고 70세 이상도 300여 분이 됩니다. 보호를 받으실 그 노인 어르신, 또 다른 어르신들을 그것도 1, 2, 3등급의 그 중증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간호사로서 5년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가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의 모든 굳은 일을 다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만큼 책임 의식도 큽니다. 우리나라도 그 자격 요건을 좀 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교육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시설보다는 그 제가 서비스 시설 쪽으로 가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을 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시설보다 재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앞에 노무현 정부입니다만 이것을 그동안에 서로 이제 시험 기간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만 실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참 어려운 여건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소홀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지적들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 노인 요양 제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노년이 돼가지고 중풍 치매나 노인병이 있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러한 질의였습니다.